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15장 공부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좌선에 관해서 좌선 수행에 대한 법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제자 수승화강되는 이치를 묻자온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진액이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요. 만일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머리가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침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고니라. 쉬운 듯 하면서도 아주 깊은 어떤 우리 몸의 이치가 이렇게 담긴 그런 법문이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실행을 해야 좌선 수행에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수승화강입니다. 물 숫자죠. 이거는 오른다니, 이게 승강기라고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오르고 내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엘리베이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뭐가 올라야 되냐? 물기운이 올라야 된다. 그리고 화기운이 내려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한의학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씀이 사람이 손발이 따뜻해야 된다. 아랫배가 따뜻해야 된다.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된다.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삼복 도위에도 비니 모자, 털 모자를 쓰고 다니는 세상이긴 한데, 이게 아주 굉장한 그 어떤 그 심오한 이치가 담긴 그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맥이 같습니다. 좌선 수행하는데도 이거를 꼭 유념해야 된다. 좌선을 했는데 머리가 뜨끈뜨끈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했는데 좌선을 하니까 머리가 명랑해졌다, 상쾌해졌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아랫배는 또 손과 발은 따뜻한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근데 원래 물의 기운은 어때요? 아래로 내려오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불은 어때요? 불타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뀌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흙탕물 있죠? 흙탕물. 이제 투명한 컵이다 생각을 하시면 흙탕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흙탕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 앙금처럼 밑에 그 진흙, 그 미세한 진흙 입자들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아주 맑은 물만 이렇게 남거든요. 그러면 이 투명해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시비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요란해지고 그런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혼탁해진 이런 물과 같은 거죠. 좌선을 한다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막 흔들리고 혼탁하고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이 물을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빨리 가라앉아라, 이래요?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좌선을 이렇게 실습을 할 때 그냥 일단 5분이든 10분이든 늘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십시오라고 그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좌선의 방법을 지도를 안 하고 그 말씀만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맑아지는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안 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재밌는 말이 있는데 막 흥분하면 어때요? 제가 흥분하면 막 일어나잖아요. 막 화내고 성내고 싸우고 상대방하고 삿대질 하는데 차분하게 앉아서 너 나쁜 놈이라고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면서 상대방이랑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벌써 흥분되면 어때요? 보이잖아요. 그 사람 흥분돼가지고 기운이 뜨는 거 눈에 보이죠. 누구나 알죠.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점점 커지는구나 알잖아요. 나중에 자세도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 그래요? 뭐 같이 싸우려면 이제 같이 일어나서 싸우겠지만 좀 가만히 앉아봐. 좀 진정 좀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그 가만히 앉아보라고 하는 게 좌선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에? 잠깐 앉아보라니까. 잠깐 앉질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아이들 막 요즘 애들이 막 그 과잉 행동하고 주의력 결핍되고 막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립학교나 이런 데서 그 수업하기 전에 몇 분씩 이렇게 아이들을 가만히 이렇게 선하는 시간. 선이라고 하지 않죠. 쉽게 이제 다른 표현을 쓰지만 가라앉히는 시간, 명상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면 어때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차츰 그런 행동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불필요한 일들 안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 몸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그 마음에서는 어때요? 이 현자는 이자를 쓰기도 하고 그냥 이자를 쓰기도 합니다. 망념을 쉬고 휴식한다는 얘기예요. 망념을 쉬고 점잖게 하게 하면 쉬는 거고 조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비우란 얘기죠. 없애란 얘기예요. 그리고 진성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불교적으로 보자면 우리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불성이 빛나고 있는 존재 우리가. 그 불성을 참된 성품의 광명을 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망념이 쉬어야 돼요. 헛된 생각, 잡된 생각들이 안 해도 될 생각들이 꽉 차 있으면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자성광명, 진성은 빛을 발하지 못한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어때요?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 참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몸에서는 어때요? 머리가 뜨끈뜨끈한 게 아니라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아래로 돌려서 머리를 상쾌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묘하게요. 그 역이라고 그러죠. 주역. 주역이라고 그래요. 주역에 64괴가 있어요. 64가지. 그런데 보면 63하고 64괴 맨 마지막 부분에 수화가 나와요. 그래서 63번째 괴는 수화 기제예요. 기제 건질 제자예요. 여기는 화
수, 미제예요. 가장 좋은 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화기제예요. 수화기제.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를 괴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 있고 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하면 주역을 모르는 사람도 이 얘기는 많이 해요. 물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끌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형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수화가 물이 위에 있고 불이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괴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뭐 밥을 짓는다. 그럼 어때요? 물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밑에서 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불이 만나잖아요. 물과 불이 만나서 묘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역이라는 게 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승화강이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 몸 안에서도 여기가 물이고 아래가 단전 쪽이 불이면 어때요? 여기서 묘하게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이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되면 어때요? 여기가 불 기운이 있다 그러면 불은 점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물은 점점 내려가려고 하면 뭐예요? 둘이 어떻게 돼요? 만날 일이 없어요. 서로 그냥 이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머리가 늘 뜨끈뜨끈하고 손발이 차다 냉증이잖아요. 수족냉증. 그렇게 하면 뭐예요? 건강을 잃어요. 만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묘한 이치가 있다. 여기 보면 지금 좌선의 요지를 제가 함께 섞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람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기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몸이 그러니까 좌선은 일단 몸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서 수승화강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흔히 뭐라 그래요? 심신, 몸과 마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불교에서 정산 종사님이 이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영, 기, 질 이랬죠. 이거 보면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 하나. 둘로 표현하면 심과 신이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심성, 기질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기질. 심성, 기질. 세수로 표현하면 영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마음을 보이지 않는 그거를 영이라고 한다면 아주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손톱 이런 거 발톱 제 얼굴 이런 건 뭐예요? 이건 질이죠. 그러면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은 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기운을 주한다 이런 표현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죠. 근데 이 기가 가운데 있어서 마음이 가는 곳으로 기가 가기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기운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막 보이지 않는 생각이지만 계속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올라가죠. 근데 멈추지 않고 계속 한다? 그 불기운을 계속 머리 쪽으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통이 오죠. 그리고 더 심해지면 어때요? 혈관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과 기운과 마음이 다 이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죠. 또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다. 그리고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로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좌선법에 보면. 그러니까 그 요즘 사람들이 어떤 표현하죠? 제가 이 표현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온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좌선의 요지에 나오는데 이 대종경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수승화학의 반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죠. 번아웃. 번아웃 증후군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소진한다. 태워서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같아요? 정신 기운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힘들지, 마음도 지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소진된다고 그러잖아요.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거다. 대종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대종사님이 요즘 태어나셔서 말씀하셨으면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딱 이 말씀이에요. 지금 기름이 닳는 것과 같다. 대산종사님께서도 이 법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 우리 정신 기운이 이렇게 등잔불을 옛날에 보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기름이 찰랑찰랑 있고 여기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에서 불이 이렇게 타잖아요. 그 기름이 얼마나 있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타면 뭐 같아요? 심지도 타버려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걱정하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내 정신 기운이, 정신의 에너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늘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불을 끄고 되도록이면 듣고 보고 이러는 것들을 하지 마라. 존야기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어때요? 저녁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핸드폰. 그 동영상을 보든지 그러잖아요. 저도 보면 동영상을 꼭 그렇게까지 봐야 되나? 덜 봐도 되는데 어떨 때는 그만 봐야지 하면서도 더 봐요. 그거는 수행을 잘 못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 적정한 시간만 봐야 되는데 그 넘어가면 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수행 공부를. 예. 그러면 이렇게 지금 육군을 운전에 쓸 때 온몸의 수기를 졸이고 태운다 이런 표현이 나왔고 등불에 기름이 닳는 것과 같고 이렇게 표현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데 뭘 안 쓰면 되냐? 육군이죠, 육군. 예. 안의비 설시인의. 지금 저는 뭐를 쓰고 있어요? 주로. 지금 말하고 있고 또 의식하니까 그 의근을 많이 쓰고
눈도 쓰고 있죠. 주로 쓰는 게 지금 뭐가 닳고 있죠? 최종품 교무의 등잔에 기름이 닳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등잔에 등불이 이렇게 있는데 기름이 요만큼 있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한정 이거를 충전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한정돼 있다고 그러면 어때요? 씀씀이가 해프면 안 되죠. 꼭 볼 것만 보고 꼭 들을 것만 듣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몇 년 전에 속상한 얘기 생각나면 그거 가지고 또 아직도 속상.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쓸데없는데 등잔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뉴스를 보면 속상하는 건 사실이지만 얼마큼 속상해야 돼요? 적절하게, 존절히. 육군을 쓸 때 어떻게 해요? 존절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곧 화기가 오르는 현상이다, 이런 표현 하셨죠. 이게 15장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머리가 덥고 정신이 탁하여 진액이 마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일맥상통하신 얘기예요. 좌선법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금 입을 축이잖아요. 이 물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수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수기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현대인들이 이 수기가 부족하니까 늘 물병을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 물을 많이 먹어라 하는 게, 그분들이 좌성법 공부를 안 하셨어도 수승화강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뭐 다른 표현을 제가 했죠. 머리가 뜨끈뜨끈해진다. 뭐 머리에서 김이 난다. 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뚜껑이 열린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다. 화가 나면 말이에요. 화가 난다는 게 뭐예요? 불기운이 확 위로 오르는 거죠. 흥분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불기운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해지고 눈도 충혈됩니다. 더 심해지면 어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말로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눈에 뵈이는 게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정견을 못하는 거죠. 식망현진, 참된 진성으로 내 참마음, 성품, 불성을 발현해서 지혜의 광명으로 봐야 되는데 불기운이 확 오르면은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보이는 건 잘못 보이는 거예요. 그때 화를 그냥 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이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뭐 참을인자 세 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참는다는 게 뭐예요? 정신수양을 가라앉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이렇게 안 되려면 뭐예요? 좌선 시간은 아니지만 단전에 기운이 가 있는지 챙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운을 아래로 내려야 되겠다라고 잠시라도 챙기는 게 중요하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나 말을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시 여유를 가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좌선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고 진심, 탐심, 진심, 치심 그러잖아요. 삼독심, 오죽 안 좋으면 독하다고 그러겠어요. 삼독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삼독심. 여기 화내는 마음 있죠. 화내는 마음. 욱하고 화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거거든요. 이것도 쉽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화내고 나면. 대종사님 표현대로 지내기 마르는 이 몸속에 이렇게 물기운이 날아가 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속이 탑니다. 속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속상하고 화내고 이럴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더 많아요. 그런데 아무튼 속이 탄다. 왜 타요? 기운이 오르니까 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초조하고 막 이렇게 속상하고 노심초사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지내기 마른다, 에? 노심초사한다, 다 그 우리 말이 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속이 탄다, 속이 상한다, 탄다라는 건 확실히 불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진심, 왈칵 화내는 마음은 화를 낼 때 어떻게 낸다고 그래요? 불같이 화낸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국어 선생 같네 오늘. 그리고 피가 마른다. 진액이 고갈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성광명이 진성이 빛을 발할 수가 없죠. 예. 아까 이렇게 육군문을 이제 육군을 잘 써야 된다, 존절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육군문을 개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대산 종사님께서 이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열고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속상해가지고 내 앞에 정말 속상한 현상들이 많고 좀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안 봐도 될 꼴불견들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보고 안 듣고. 예, 안 보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눈동자는요, 이게 조물주가 주신 커튼이에요. 그래서 커튼 내리지 못하면 잠 못 드는 사람들 많죠. 전 약간 이해는 안 돼. 제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명도 그런데 잠자기 전에 꼭 블라인드를 쳐서 깜깜하게 해야 잠을 잔다고 그래서 아니 그냥 눈꺼풀만 감으면 안 보이는데 빛이.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가고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고 그런다 그러면 뭐예요? 안 보면 돼요. 계속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에너지가 뺏기고 이런다 그러면 뭐예요? 귀를 닫으면 돼요. 근데 귀에는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귀꺼풀이 없기 때문에 닫을 수는 없지만 뭐예요? 마음의 귀를 닫으면 돼요. 흘려버리시면 돼. 그래서 육군을 잘 열고 잘 닫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이 대산 종사님께서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남화경에 혼돈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혼돈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혼돈스럽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혼돈이에요. 남쪽 바다의 숙이라는 임금하고 북해의 홀이라는 임금이 놀러 왔대요. 이 초대를 해가지고 혼돈이 대접을 잘 해줬어요. 근데 혼돈이라는 임금은 이게 신화적이고 옛날 비유가 있는 거예요. 장자는 다 실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루뭉술이에요. 이 혼돈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것도 없는데 두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옛날 얘기다 생각하시고, 대접을 잘 받으니까 이 두 임금이 그래도 뭔가 뭐 좀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치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해주기로 했냐면, 혼돈 임금을 가만히 보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멍을 하나씩 뚫어줬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눈도 뚫어주고 귀도 뚫어주고 그렇게 해서 7개의 구멍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육군을 뚫어줬더니 혼돈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여기 나오진 않아요. 원전에. 왜 죽었어요? 대산종사님 표현을 하면 육군무 개폐를 잘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그냥 구멍을 뚫어주니까 안 봐도 될 걸 봐야 되고 안 들어도 될 걸 들어야 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걸 말해야 되고 하느라고 뭐예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무 과도하게 육군이 열려 있는 거죠. 좀 닫아야죠. 정신 수양은 여는 공부예요, 닫는 공부예요. 뭐 다 포함은 됐겠지만 굳이 나눠서 얘기한다면 닫는 쪽입니다. 닫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쪽이에요. 앞으로 돌아가면 식망현진, 내 마음에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고, 몸에 있어서는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밑으로 내린다. 그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언젠가 초보자들한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아침에 좌선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느낌이 옵니다. 이렇게 옛날 구들장이 있는 그 한옥에 군부를 잘 떼는 것과 같아요. 이 단전 아랫배가 따뜻해지고 힘이,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그 구들장 있는 집에, 옛날 집에 군불 떼면 언제 뜨거워져요? 조금 나중에 좀 뜨거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뜨거워져요. 비유하자면 아랫목이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아랫목 뜨거워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 구들장이 다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 수행을 한다는 건 아침에 그 몸에다가 군불을 떼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저런 그 공덕들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대답하셔야 돼요. 몸에서 불기운이 머리 쪽으로 오르는 체험을 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어요. 예, 어떤 때 해보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나이가 들수록 불기운이 더 올라가는 것 같다. 대종사님이 기계에다가 표현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교도님이나 저나 기계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예.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나 이런 생각도 예. 해보고, 내가 뭔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넓어졌나, 많아졌나, 신경 쓸 일이. 또 긍정적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단어가 대종사님 법문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가벼운 증상은 짜증이에요. 조급해지고. 이렇게 여유롭고 수양이 잘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그 짜증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하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면 정신수양을 잘한 삶이라는 거는 심신간에 여유로운 삶하고 일맥상통해요. 똑같이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여유롭게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호들갑을 떨고 초조해하고 마음을 상하고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 마음까지 초조하고 조급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수도인이라면 외경, 경계가 영향을 주긴 주지만 수행자의 자세는 외경 탓을, 바깥 경계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죠. 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닫으면 돼요, 이렇게. 정말 마음 상하고 부정적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거 자꾸 찾아서 듣지 마시고 듣지 않으시고 듣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잘 안 들은 듯이 소화를 잘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수양이죠. 정말 물리적으로 안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자, 몸에서 물기운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경험을 해 보셨나요? 하고 제가 이 뒤에 질문에다가 했는데요.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예. 아까 불기운 오르는 거 체험을 하셨으니까 물기운이 오르는 것도 체험을 네.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게 정말 화가 나죠. 어떤 때는. 네.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공부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화니까 그 화까지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 화가 불필요한 화입니다. 예, 그냥 분발심을 내시는 거고 화를 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꼭 드리고 싶어요. 좌선법에 보면 이렇게 이 맑은 침이 나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단침이라고 하는 표현 있죠. 침이 달다. 애기들 보면 엄마들이 계속 아이들 입을 닦아주죠. 왜 그래요? 침이 계속 나와요, 아이들은. 그리고 이건 좌선해 보면 느낄 수 있어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맑은 침이 솟아나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때요? 1시간, 2시간 얘기를 해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입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좀 수양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육신이 쇠해져서 기운이 쇠해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뭐 이러면 어때요? 입이 마르죠. 그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이제 그거는 지금 이 수승화강하고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기운이 오르는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늘 내 입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맑은 침이 잘 나오는가 하는 거를 좀 챙겨보면 내 건강, 수양 이것들을 함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6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력을 얻어 나가는데 두 길이 있나니 하나는 기질의 수양이요 둘은 심성의 수양이라. 예를 들면 군인이 실제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하여 부동심이 되는 것은 밖으로 기질을 단련한 수양이요 수도인이 오욕의 경계 중에서
마군을 항복받아 순역 경계의 부동심이 되는 것은 안으로 심성을 단련한 수양이라. 군인이 비록 밖으로 기질의 수양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고, 수도인이 또한 안으로 심성의 수양력은 얻었으나 실제 경계에 단련하여 기질의 수양력을 얻지 못하면 또한 완전한 수양력이 되지 못하나니라. 여기서는 정신수양 공부를 둘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정신수양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보다 이 수행품 저희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장을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질수양, 기질의 수양, 심성의 수양. 이거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 영, 약자로 썼습니다. 기, 질. 이 기질이죠. 이 심성은 영이죠. 요거 이제 정산종사님께 세수로 나눠 보셨는데, 아까 심신 그랬죠. 기질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몸 쪽인 것 같고, 심성이라고 하면 마음 쪽인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둘로 나눠서 본 거예요. 여기서 대종사님께서 아주 설명을 쉽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군인이 있는데 실제 전쟁에서 마음을 단련해서 부동심이 되는 것과 같다. 이거를 기질단련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 군인으로 따지자면 군 장교가 돼가지고 포병이에요. 수없이 포를 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옆에서 105mm, 155mm 이런 포를 발사해도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요, 개척교화를 할 때 경기 북부에 근무했었거든요. 전국에 몇 군데 안 돼요. 그 전차, 탱크라고 그러죠. 전차 부대가 그 포사격을 하는 그 훈련장이 국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미리 알려줘요. 군인들이 놀라지 마시라고 이렇게 쓰고 막 빨간불도 켜놓고 그러는데 달리면 못 보잖아요. 저는 그쪽에 오래 살았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니죠. 그런데도 옆에서 포를 쏘잖아요. 마음을 이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 어떤 줄 알아요? 차를 세워서 진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차를 세워서 내려서 타이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타이어가 터진 줄 알고.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저는 사실은 포병부대를 나오긴 했는데 그 작전과에 근무해가지고 직접 포소리를 그렇게 가까이서 듣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교무할 때 그 탱크가 쏘는 포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커요. 그러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포를 쏘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들은 뭐예요? 어떤 수양이 잘 된 사람이다? 기질 수양이 잘 된 사람이다. 제가 그냥 비근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수도인이 오역 경계 중에서 마군의 항복을 받아 순역 경계에 부동심이 되는 것은 심성 단련을 잘한 까닭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키워드는 부동심이에요. 부동심. 이거는 부동산 할 때 부동입니다. 부동심.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정신수양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수행품에서는 부동심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 술꾼이 맛있는 술을 파는 술집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동하죠.
끌려가죠.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였죠. 부동심이에요? 동심인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막 혼비백산했다고요. 부동심이에요? 동심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얘기했습니다. 대포 소리 나는 거하고. 그런데 이 군인이 대포 소리는 끄떡 안 해. 그런데 이쁜 아가씨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마음을 그렇게 내면 안 되는데 그냥 그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고 뭔가 좀 어떻게 좀 반칙도 좀 써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 갔어요? 아, 내가 지금 업무에 집중해야 되겠는데 집중이 안 돼. 마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아가씨한테 간 거 아니에요? 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이트하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 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기질단련이 됐다고 수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물, 명예, 욕심 이런 것들에 마음이 움직이면 뭐예요? 심성수양이 안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질수양과 심성수양을 다 병행해서 온전한 인격, 완전한 인격, 원만한 인격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뒤집어서 설명합니다. 산속이나 뭐 어디서 뭐 수양을 잘 선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마음속에 뭐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수행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차 타고 저 전곡 연천을 지나가는데 탱크에서 갑자기 대포를 쐈어요. 그랬더니 그냥 혼비백산해. 마음이 진정이 안 돼. 한번 놀랬더니 내가 옆에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생각도 안 나 그냥. 그럼 뭐예요? 심성 수양은 했다고는 하는데 뭐 기질 수양이 안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안팎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재밌는 제가 예화를 하나 더 드리자면 옛날에 교학과 학생, 원불교학과 학생들이 그 전국을 자전거를 타고 순회하면서 쭉 길거리 가두 캠페인을 하면서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한 가두 모금을 했었어요. 그때 아주 획기적인 성과들을 냈어요. 수많은 어린이들을 살려냈어요. 원대에서 그 심장병 어린이들을 수술을 해주고 비용을 거기서 대납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어떤 젊은 예비 교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초대를 했대요. 이 학생들을 심장병 수술을 참관할 수 있도록 그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그 의사분들 그 경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 개복을 하는 과정을 조금만 봤는데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비 원불교 예비 교육자니까 심성수양 상당히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심장병 수술하는 거를 못 본다고 하는 건 뭐예요? 기질수양이 안 된 거죠. 그럼 그 심장병 수술을 하는 그 칼질을 해야 되고 그 바느질처럼 그 외과 수술을 해야 되고 하는 손도 떨리지 않아야 되는 그 외과 의사분들은 어때요? 어떤 수양이 돼 있는 거예요? 심성수양도 됐겠지만 그 누구한테도 비교할 수 없는 기질의 수양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누군가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손이 덜덜 떨려가지고 수술을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내가 수많은 의학 지식을 가졌어도 사람 생명은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수양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심성 수양도 해야 되고 기질의 수양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신화적인 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책도 읽으시고 수많은 영화를 통해서 아셨을 텐데 트로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러니까 영화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 그랬는데 트로이 국가의 왕자 파리스라는 사람이 스파르타를 방문했다가 왕비하고 눈이 맞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몰래 배에다 태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비가 다른 나라로 일종의 자기가 마음을 내서 가긴 갔지만 뺏긴 쪽에서는 뺏긴 거 아니에요. 거기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 나라가 망하잖아요. 트로이 전쟁 때. 그건 뭐예요? 아까 내노라 하는 그 장군들도 뭐예요? 여색에 끌려간 거죠. 그리고 재밌는 얘기로 따지자면 옛날에 항우하고 유방, 항고조하고 싸우는데 사면초가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전쟁하다가 어스름 달밤에 사방에서 그 유방이 시켜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심리전을 펴온 거예요. 고향 생각이 나는 초나라 병사들이 향수병에 젖게 구슬픈 초나라 그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이후에 전의가 상실되고 여러 가지 전략적 미스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항우가 집니다. 그런데 이게 심리전으로 따지면 이 사면초가라는 게 뭐예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든 거야. 이게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한 수행품 2장에 보면 동하고 정하는 가운데 수양력을 빠르게 얻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를 꼭 이렇게 같이 그 복습을 하시면서 이 장을 소화를 해주시면 어떻게 하면 이제 일이 있을 때, 일이 없을 때 수양을 하고 또 심성 수양은 어떻게 하고 기질 수양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가 이제 쉽지 않을까 싶어요. 옆에서 큰 불이 났는데 목청이 터져라 그러고 불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소리를 지른다고 불렀는데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네. 아니 전 진짜 외쳐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안전수칙에 불이야 하고 외칩니다. 그 뭐예요? 지금 따지자면 기질 수양 기질 단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 훈련으로 따지면 이게 훈련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기질 단련, 기질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강도가 나타났다, 도둑이 들었다, 도둑이야라고 외쳐야 되는데 불이야라고 외치는 거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수양 좌선 많이 했는데 불이하고 외치지 못하면 그 수양력은 문제가 있는 수양력인 거예요. 안팎으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몸도 튼튼해야 돼요. 기운도 충만해야 돼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수양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느낀 점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바퀴벌레가 나타났는데 집사람은 바퀴벌레야 그러고 이제 기질 수양이 덜 돼서 도망을 갔고요. 저는 이제 살충제를 들고 바퀴벌레를 잡았으니 저는 심성 수양이 덜 된 거고. 그러게요. 아주 건장한 남자도 바퀴벌레 그 잡거나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 참 묘해요. 예. 원불교의 공부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인데 기초는 정신수양이다. 언제든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을 만큼 수양 공부를 해놔야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 있고 지혜롭게 그래야 그 다음에 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정신 멘탈이 약하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멘탈이 강하지 않고는 그 다음 공부들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좌선을 하든 연부를 하든 평상시에 늘 내 마음을 이 부동심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